들어가며 당신의 삶을 바꿀 5가지 인생 교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준비하고 기획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50대, 60대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70세가 코앞에 다가옵니다. 그때서야 내가 그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인생 조언이 아닙니다.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며 직접 겪고 깨달았던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50대,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 부분을 미리 깨닫고 준비한다면 70세 이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듣지 마세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 한 잔과 함께 편안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제1장, 비교하는 순간 불행의 늪에 빠진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 친구 강수 씨는 한때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낭만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고 나니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 친구는 연금이 400만 원인데 나는 겨우 200만 원이라니. 저 사람은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아직도 전세라니. 그렇게 하나씩 비교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초조해졌습니다. 내가 해온 노력들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고 괜히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식 투자라도 해야 한다?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결국 그는 급하게 투자에 끼어들었고 몇 년 뒤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졌을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고 해서 같은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쌓았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겼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원자로 태어났지만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진리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결국 괴로움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비교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선지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순간 불행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빈손으로 떠나기 위해 있는 돈을 다 쓰자. 돈을 남겨야 한다. 내가 없어진 후에도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부터 돈을 쓰지 않고 끝까지 모아둔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반대로 3년까지 돈을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을 남긴다고 자식이 행복할까? 제 친구의 어머니인 윤정순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좋은 거 남겨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죠. 옷도 싼 것만 입고 친구들과 외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돈 아까워 하면서 버티셨죠. 그러다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걱정하며 병문안을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빠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셨죠. 정순 할머니가 떠난 후 남겨둔 재산은 자식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정말 자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큰아들은 그 돈을 사업에 투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둘째는 집을 사려고 했지만 부족해서 대출을 더 받아야 했고 결국 빚을 갚느라 허덕이게 됐습니다. 셋째는 돈을 받아도 바쁘게 사느라 그 돈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죠. 그렇게 할머니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남긴 돈은 결국 큰 의미 없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삶을 원하시나요? 사는 동안 제대로 써야 한다. 이와 반대로 제가 아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창수 할아버지와 박순애 할머니 두 분은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60대가 되자 확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돈은 우리가 다 쓰고 떠난다. 이 두 분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일본, 동남아, 그리고 제주도까지. 꼭 비싼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었던 곳들을 천천히 여행했죠. 또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삶을 즐겼습니다. 가끔은 자식들에게도 용돈을 주었지만 무조건 남기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걸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자. 두 분은 자신들이 모아둔 돈 중 일부를 미리 기부했습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누군가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것보다 지금 내가 좋은 곳에 쓰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셨죠. 그렇게 두 분은 돈을 아끼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면서도 나중을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걱정 스님이 생전에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투자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간주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곳에 쓰고 떠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렇다면 돈을 남기지 말고 다 써버리라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내 건강을 위해 써라. 몸이 아프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음식, 운동, 건강관리에 아낌없이 투자하시라. 정원비 아끼다 병이 커지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2. 행복한 경험을 위해 써라. 여행을 떠나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배우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경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3. 자식에게 미리 줄 거면 주고 보는 게 낫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한다면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남겨줄 때도 도와주는 정도로만 하시려. 전 재산을 주고 보니는 어렵게 사는 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4. 사위에 환원하라. 돈을 쌓아두고 떠나면 결국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직접 좋은 곳에 기부하고 의미 있는 곳에 쓰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미리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남기지 말고 남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자.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삶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기억하는 부모는 돈을 많이 남겨준 사람이 아닙니다. 늘 불안해하고 아끼기만 했던 부모보다는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웃었던 부모의 모습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친구는 많을 필요 없다. 내 순한 관계가 더 좋다. 어느 날 72세의 김영철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곁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젊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들에게 전화가 왔고 주말이면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골프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 모두가 영철 씨와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죠. 그런데 막상 60대 후반이 되자 전화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친했던 회사 동료들은 각자 가족과 지내느라 바빠졌고 골프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하나둘씩 모임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주 만났던 동창들도 나이가 들면서 각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죠. 드디어 영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진짜 친구가 많은 건 아니었구나. 관계가 많을수록 외로움도 커진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결투 외롭다. 결투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고도 외로운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많을수록 덜 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진짜 중요한 사람을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얕은 관계에 기대다 보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편한 사람, 힘들 때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몇 명만 곁에 두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에너지가 든다. 여러분은 혹시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있나요? 단순한 일 때문에 계속 연락하는 친구.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모임. 연락이 뜸해졌는데도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연락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점점 소모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들은 점점 부담이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마음이 편한 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어차피 이승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힘빼지 마세요. 그런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 순한 관계가 주는 행복.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내 순한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관계입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과 가볍게 인사하기. 단골 카페나 식당에서 직원과 편하게 이야기하기.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하는 사람과 짧은 대화 나누기. 매일 공원에서 산책하는 이웃과 눈인사하기. 이런 관계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깊이 개입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따뜻한 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사토야마, 리산, 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처럼 깊은 관계가 아니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편안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굳이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가볍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홀로 있어도 괜찮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건 외로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孤独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도 젊은 시절 가족과 왕궁을 떠나 홀로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산책을 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히 사색하며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관계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과연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구, 동료, 사회적 관계? 사실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많은 관계를 가져도 결국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고 필요 없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그 관계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이제는 그 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만 함께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더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김순자 할머니는 65세가 되던 해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살이 쪄서 건강이 안 좋을 거야. 몸이 무거우면 활동도 줄어들 테니까 살을 빼야지. 그렇게 밥을 줄이고 운동을 하며 열심히 체중 감량을 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5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살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제야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살이 아니라 근육이 더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날씬한 몸보다 튼튼한 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을 빼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 고정관념을 깨고 진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을 빼면 오히려 위험하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결투 날씬해야 건강하다. 결투는 나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체중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살이 너무 빠지면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체중 감량까지 하면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빠지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층의 약상, 넘어짐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다. 살이 빠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더 적게 저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감염병 하나만 걸려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해 피로감이 커진다. 다이어트를 하면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부족해지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뼈와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라 근육이 아니다. 이제부터 체중계는 잊으세요. 더 이상 몇 kg가 빠졌다 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 몸이 튼튼해 보인다? 내가 걸을 때 안정적이다? 힘이 빠지거나 어지럽지는 않은다?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량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오래 산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노년층일수록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뼈를 지탱하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쉽게 지치고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죠. 근육이 많으면 더 활동적이고 행복하다. 여러분은 80세가 되어서도 여행을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걷기도 편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노년기에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하세요. 1.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더 빨리 감소합니다. 한 끼라도 꼭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추천 음식: 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지나친 지방은 제거.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오메가-3도 풍부. 계란, 하루 한두 개 정도. 콩듀, 두부, 된장, 청국장.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살이 빠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지는 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체중이 조금 더 나다는 것이 건강에 유리합니다. 특히 살이 빠지면서 기운이 없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3.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무조건 걷기보다는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추천 운동: 벽에 기대서 스쿼트 10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 운동하기,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걷기.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내 몸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중이 아니라 내 몸의 심, 내 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몸이 튼튼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행복한 노년의 삶이 아닐까요? 인생 후반전,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70대, 80대가 되어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돈을 더 벌걸, 더 좋은 집을 살걸, 조금만 더 성공했다 하면.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고 나면 후회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걸,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내 삶을 더 즐길걸, 이런 생각을 하며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따뜻한 기억들이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몇 년 전 저희 오랜 친구였던 이정호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정년퇴직을 하고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퇴직 후 2년 만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상에 누워 계시던 어느 날 저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다녔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돈과 상관없는 순간들이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중에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벌고 나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지만 진실은 행복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집을 남겨주고 재산을 정리하고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하죠. 하지만 돈이 정말 중요한 건가요? 예전에 한 노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70대 후반이었지만 늘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돈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좋은 기억을 남기기로 했죠. 그래서 두 분은 내년 가족들과 여행을 갔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함께 식사하며 인생을 즐겼죠. 그러자 자식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두 분을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좋은 추억은 영원히 남아요.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추억과 사랑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모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의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표현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지 말고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고 배우자에게 고맙다 라고 말하고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돈을 남기기 위해 아끼지 말고 함께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세요. 내가 떠난 후에도 남는 것을 생각하세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남길 말, 내가 남길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떠난 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돈을 많이 남긴 사람, 성공한 사람, 늘 바쁘고 일만 했던 사람, 아니면 항상 웃음을 주던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던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했던 사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좋은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을 쌓아두기보다 사랑을 쌓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이미 60대인데 지금 바꿔도 될까? 이제 와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을까? 네, 당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돈을 남기려 하지 말고 좋은 경험을 위해 사용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세요. 언젠가 행복해지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해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고 싶나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떠난 후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시나요?